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가 한 만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해주셔야 될 건 저는 찍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거표지라도 하나씩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단일 임금 체계라는 좀 이 단어를 널리 좀 알려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성남시에서 단일 임금 체계 토론을 할 게 아니에요. 그죠? 보건복지부가 그냥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보건복지부가 아시겠지만 꼴찌에서 두 번째 부서, 꼴찌는 여성가족부. 하필이면 복지부하고 여가부가 다 우리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기재부 핑계대는 거죠. 그죠? 서울시가 단일임금 체계 할 게 아니에요. 복지부가 해야지. 그리고 그냥 시장은 돈만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단일임금 체계 할 테니 전국 230개 시군구 중에서는 성남이 하면 좋겠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돈이 절대 많이 들지 않는다. 이게 제가 설명할 텐데 돈이 절대 많이 들지 않고 대신 정책 효과는 훨씬 낫다. 이번에 무슨 저 산후조리원 무료로 하시죠?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그거보다 돈이 더 적게 들어요. 제가 자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단일임금 체계 6글자랑 사진이랑은 페북에 올리셔야 돼요. 네, 저랑 친구이신 분은 태그하시고 태그 모르는 분은 옆 사람한테 물어보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울시 복지재단의 이순성 박사가 연구한 연구 자료입니다. 그걸 먼저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느꼈던 그냥 제 얘기 할 건데 제가 친절하게도 제가 한 건 아닌데 경기협회에서 100만원 주시는 바람에 그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 자료를 뒤에 별첨 자료로 그대로 다 실었어요.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 자료가 핵심인데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PPT를 준비했어요. 그 연구에 대한 거. 그래서 아마 31페이지부터 네, 그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보세요. 네. 이 연구는 2011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시고 나서 사회복지사 100명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청년 사회복지사 100명과 이벤트를 했어. 근데 질문을 하다 보니까 한 8명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는데 다 못 살겠다는 거야. 월급이 적어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복지정책과에 피자를 10판 사들고 갔대요. 니네 참 힘들게 일한다. 그러면서 지시한 게 이 연구예요. 네. 그래서 정말 고마우신 분이죠. 오세훈 시장님. 그래서 그 약속 장소에서 공무원의 95%까지 하게 해주겠다. 그때는 법률이 안 만들어졌을 때예요. 그때는 아직. 네. 그래서 이 연구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이 연구를 한 이순성 박사는 이거 발표를 3번밖에 못했어요. 네? 정작 연구한 박사는 3번 발표하고 저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60번쯤 한 거 같아요. 60번. 그러니까 그 연구자보다 제가 이 연구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연구자는 경영학 박사야. 저는 사회복지하는 사람이고. 그죠? 성남이 서울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동네라고 알고 있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야죠. 그래서 연구 배경은 뻔합니다. 처우가 열악하고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조례도 만들었는데 후속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시장님이 공약을 했잖아요. 공약 지켜야 되고 그리고 95% 달성을 위한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내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범위 내용 이런 거 그냥 보세요. 서울시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약 900개소를 전수조사해요. 전체를 다. 그리고 시설 유형별 각각의 보수 수준을 다 파악하고 복지부 가이드라인하고 비교하고 공무원 급여하고 비교를 합니다. 공무원 급여하고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법에는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대로 줘라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법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써있지. 그죠? 그래서 공무원하고 비교하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급여체계 개선 방안, 인사관리 체계 방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연구의 핵심. 그래서 돈이 매년 얼마 들 건지를 연구를 한 게 핵심이에요. 부산에서도 연구하고 경기도에서도 연구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
연구만 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없어요. 잘해야 된다. 근데 이 연구는 그래서 매년 118억이 필요하다, 116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12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공무원의 95%가 될 거다. 그래서 맞든 틀리든 간에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조사 방법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박사가 조사하는 거니까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했으면 이런 거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실태 조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자료집에 다 있으니까 보세요. 896개 시설에 8,753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복지건강국이 있고요. 여성가족 정책관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경기도는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 연구의 한 가지 한계는 이 복지건강본부 쪽 것만 연구를 해요. 왜냐면 서울시 복지재단이 복지건강국 소속이야. 그리고 이 지시를 받을 과가 복지정책과인데 그 과가 이제 이쪽 국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서 저쪽 여성 아동 조건 조사를 안 해요. 아쉽게도. 그래도 적용은 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사하다가 보조금 중에 인건비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보시면은 96.7%, 97.8% 이런 거 있죠. 장애인 주단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런 거 저렇게 되고 장애인 체육시설은 한 37%. 여기는 뭘 배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합니다. 인건비 비중을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조사에서 이제 서울만의 특징인데요. 서울시가 이게 지방 분권화되면서 복지부가 임금 테이블을 수당 중심에서 본봉 중심으로 다 바꿉니다. 그리고 지방에다가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특별시는 그거 따라가지 말자 그러고 안 따라가요. 그 임금 테이블을. 그러면서 저 연구할 당시가 2011년인데 임금 테이블이 몇 개가 있냐면 13개가 있어요. 13개. 서로 다른 임금 테이블이. 장애인 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임금 테이블 틀리고 거주시설은 당연히 틀리고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틀리고 불황시설 틀리고 또 똑같은 본봉 테이블을 쓰더라도 로비를 잘하는 아동복지시설은 가족수당이 더 많아요. 배우자 수당이 5만원이야. 여긴 3만원이고 그렇게 서로 다른 임금 테이블이 13개가 있었는데 그 13개의 임금 테이블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이용시설 거 쓰고 있는지 어디가 거주시설 거 쓰고 있는지. 그래서 보면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시설 임금 테이블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쓰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쓰라 그러니까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시설 테이블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직원의 급여 수준, 인력 현황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이용시설의 관장인데 평균 호봉이 15.750 평균 급여가 저 당시에 4,200만원 올해는 얼마쯤 되냐면 한 5,500만원쯤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생활시설의 급여 기준 보시면 원장이 15.250이 평균 호봉인데 급여가 4,000만원 2013년 당시에 그러니까 저쪽 관장님보다 조금 적죠, 그죠? 네. 이렇게 조사를 이제 이분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설 종사자 규모를 같이 조사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도 과제, 복지부도 과제고 여러분도 과제고 이제 저희는 해결했지만 서로 의견이 틀려요. 공무원 임금으로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이제 어느 공무원 수준으로 줘야 되는지는 안 적혀 있잖아요. 그 법률에 그냥 전담 공무원 수준이지 그 전담 공무원이 6급인지 7급인지 8급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요구는 원장, 관장은 5급 공무원 수준으로 줘라. 6급은 부장, 사무국장, 7급은 과장, 8급은 대리, 선임, 9급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담당 팀장님이 야, 우리는 팀장, 5급 공무원이 동장님이에요. 동장님. 동사무소 가면 직원이 한 15명에서 20명쯤 돼요. 그런데 직원 수가 5명도 안 되는 3명밖에 안 되는 시설의 원장, 센터장을 어떻게 5급 공무원 급여 주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종사자 규모에 따른 시설 현황을 조사해요. 근데 경기도나 성남도 비슷할 거예요. 5명 미만인 데가 58%, 10명 미만인 데까지 합치면 70%가 시민 이하 시설. 우리가 현재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통계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른쪽 통계는 뭐냐면 이제 1급 시설, 1급 이제 적용을 받는 시설의 비율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요. 그래서 450명 정도가 적용을 받겠다고 이런 조사를 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또 시설장의 경력을 확인을 합니다. 이 경력은 왜 확인을 하냐면 서울시가 이 조사를 하면서 서울시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경력을 조사를 해요. 6급 공무원의 평균 호봉이 얼마나 나왔냐면 22호봉 나왔어요. 6급 공무원에. 그리고 5급 공무원의 평균 호봉이 25호봉 나온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시설에 10년 미만인 사람이 25%, 10년에서 20년 미만이 47%, 20년 이상 되신 분은 28%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요. 잘 안 넘어가. 그리고 이제 FGI 전문가 의견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보시면 잘 나오는데 이제 현장 전문가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급여 체계가 하나가 돼야 된다. 급여 체계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수당이 너무 많아서 공공 중심으로 좀 가야 된다. 그리고 뭐 시설장의 관리 수당 신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공무원하고 비교직급을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인사관리 기준도 좀 개선을 하자. 이런 얘기 같이 하는데 공무원 비교직급이라는 게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20년 차예요. 올해 20년 차인데 예전에는 누구랑 주로 비교를 했냐면 간호사, 교사 뭐 이런 직군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직군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전 산업 기준에 뭐 80 몇 프로니 70 몇 프로니 아주 추상적인 수치만 가지고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는 공무원 5급 매토봉과 시설장 매토봉이 얼마 차이가 나니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 올려줘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점을 마련을 해요. 그게 이 연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으니까 얼마가 필요한지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했어요. 3년에 한 번 조사해야 되죠? 보건복지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주고 보건사회 연구원에 이제 용역을 줬는데 작년에 11월 달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1억 5천짜리 연구 보고서에 내용이 없어. 10년 전에 연구한 거랑 똑같아요. 결론이 없어. 그래서 그 연구원 가서 제가 이거 이대로 발표하면 욕만 무지하게 드실 거다. 보완을 좀 해라. 어떻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앞으로 몇 년 동안 필요한지를 써야지 연구 용역이 의미가 있지 않냐 했더니 선임 연구원 하시는 말이 그 연구까지 하려면 1억 5천만 원이 더 든대요. 그래서 4, 5월이 된 지금까지도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 비교직군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인사관리 기준은 우리가 경력기준, 자격기준이 다 틀리죠? 분야마다 다 틀리잖아요. 어디는 3년 이상 3년 이상 경력이면 시설장 할 수 있죠. 어디는 기준조차도 없고. 그런데 단일 임금 체계라는 걸 하려면 경력기준이나 자격기준이 하나로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인사관리 기준 체계를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도 이제 샘플이 하나 있어요. 통과되지 않은 샘플이.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장 전문가들이 의견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재미있는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서울은 특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 기준보다는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분들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특별시에 산다는 걸 잘 못 느끼겠는데 그래서 복지부하고 비교를 하고 공무원하고 비교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당시에 지금은 원장 급여가 많이 올라서 이거보다는 더 높아요. 이건 2013년 말 기준이니까. 비교를 했더니 관장 1호봉부터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관장 1호봉은 복지부 기준보다 13% 높은 거야. 그런데 호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지부가 더 많아.
많아지죠. 지금은 안 그런데요. 어쨌든 과장도 또 비교해요. 과장도 적은 호봉에서는 서울시가 많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작아지고, 사회복지사는 다 전체적으로 많아. 이런 조사를 하고, 이건 이용시설이고요. 거주시설도 또 해요. 근데 거주시설은 이용시설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죠, 통계가.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용시설하고 거주시설의 원장 관장을 비교해요. 네, 비교를 했더니 네, 많이 차이 나죠. 그죠? 네, 원장님의 급여가 뒤로 가면 갈수록 근데 또 비슷해져. 그래서 이런 통계치를 다 활용을 해서 이순성 박사라는 분이 매년 서울시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이런 걸 다 이렇게 엑셀로, 근데 엑셀은 엄청 잘하세요. 총액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런 이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연구의 핵심, 공무원하고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써있고, 오세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도 공무원의 95%까지 해주겠다는 게 공약이에요. 100%가 아니고. 근데 왜 100%로 요구 안 했냐, 이렇게 요구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보여드리면 뒤에 있어요. 공무원하고 비교하는데 공무원 수당이 엄청 많죠? 종류가. 본인들도 몇 개인지 몰라. 본인들도 몇 개인지 모르는데 문제는 그 공무원 수당을 다 여기다 넣어서 비교를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6개 수당만 공무원은 집어넣어요. 공무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이제 합쳐서 비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시간의 근무 수당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봤더니 여기 이제 통계가 나와요. 관장님 16호봉하고 5급 공무원 16호봉을 비교했더니 8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80.7% 나왔으니까 몇 프로까지 가야 돼요? 95%까지 가야 되니까 15%도 올려줘야 되죠? 그러면 금액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슬쩍 6급 공무원하고 한번 비교해요. 그랬더니 6급 공무원 16호봉하고 했더니 94.8%가 나와요. 이분이 또 7급 공무원하고 또 한번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나와요. 부장도 비교해요. 그랬더니 부장은 6급 공무원에 비해서 86%. 그래서 또 7급하고 해봐요. 부장도 95%. 과장은 89%, 대리는 93%, 사회복지사는 97%. 이미 95%가 넘은 거죠. 이 통계가 정말 재밌는 게 우리가 이 자료가 나오고 나서 공무원분들하고 경론이 벌어지는데 어떤 경론이냐면 왜 하필 5급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냐는 문제 제기를 받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 계시죠? 네.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는 시험 보고 왔고 아까 말했지만 5급이 되려면 25년 정도 있어야 돼요. 물론 5급이 그 전에 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아까 보셨던 대로 평균 호봉이 14호봉, 15호봉 낙하산 때문에 네, 낙하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6급 공무원 대우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통계가 탁 나왔는데 6급 공무원에 비해서 94.8%야. 처우 개선을 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까 몇 프로까지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0.2% 남았잖아. 할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순서에도 안 맞아. 5, 6, 7, 8, 9잖아요. 근데 관장, 원장, 사무국장, 부장, 과장, 대리,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생활지도 이것도 5개고 공무원도 5, 6, 7, 8, 9 5개고 이거 맞춰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연구 때문에 저희가 토론에 가서 야, 뭐를 하려고 이 연구를 했냐? 응? 5급으로 해야지. 그랬더니 네, 이제는 무조건 5급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웃어주셨어요. 웃기죠? 거주시설은 5급하고 비교했더니 차이가 더 많이 나죠? 아까 당연할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계속 적었으니까. 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과제를 딱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이거 연구 좀 해라. 그리고서 누구를 찾아왔겠어요? 왜 물어보겠어요? 그냥 답변해봐요. 이순성 박사라는 분이 경영학 박사야. 네? 복지를 아무것도 몰라.
초보성과 관련된 과제를 받아서 누구를 찾아왔겠어요? 사회에 누구? 날 찾아와. 우리 회장님은 안 찾아가죠. 우리 회장님은 안 찾아가요. 우리 회장님은 저보다 더 강성이야. 안 찾아요. 저를 찾아와요. 내가 이런 연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잠을 못 잔대. 왜냐면 시장이 새로 됐잖아요. 유기지방선거 되자마자 연구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찾아와서 이제 고민을 털어놔서 제가 한 개씩 줘요. 이렇게 그동안에 모아놨던 자료를. 그 자료가 이 자료야. 단위임금 체계해야 된다. 급여 하나로 맞춰야 된다. 수당 체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분이 구세주를 만난 거죠. 아멘. 그분 입장에서 구세주겠어요? 아니겠어요? 구세주죠. 전화만 하면 다 답을 알려주는데 무슨 질문을 해도 답을 줘요. 제가 대단한 거죠. 제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씩 올렸어요? 그러면 서로 댓글 달아줘야 돼. 그래야지 단일임금 체계를 하죠. 그죠? 네. 재밌게 하기 힘들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 말 듣고 대학원을 신학대학을 갔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관리 관련된 것도 이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니까 공무원 승진 기준도 좀 비교해야 된다. 직급별 정원, 그리고 경력 인정을 좀 제대로 받게 해달라. 이런 것도 여기서 다 논의해요. 직급별 자격 기준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런 방안까지 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급여 인상안을 내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갈등이 하나 터져요. 아주 심각한 갈등 상황. 소규모 시설에 계신 선배님들이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연구는 10인, 직원수 10인을 기준으로 10인 이상 이하, 경력 15년을 기준으로 15년 이하 이상을 가지고 15년 이상 10인 이상이면 1급 테이블,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2급 테이블, 둘 다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둘 다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경력도 15년이 안 되고 직원수도 10명이 낮은 데는 3급 테이블을 쓰는 걸 이분이 초안으로 내요. 사방에서 난리 난 거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센터. 원장님들이 막 이 개새끼,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게 일하는 애를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분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전화 왔어요, 저한테.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그러면 25년을 하나 더 넣자. 에? 그래서 25년을 넣은 게 사망이에요. 보여요? 원래는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둘 다 해당되면 여기 5급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비교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6급 공무원 수준으로 비교하고, 둘 다 안 되면 7급 공무원하고 비교하는 건데, 너무 이제 세게 항의하시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사만을 25년 이상이라는 거 하나 넣어요. 그런데 이렇게 넣는 게 합리적이냐, 이게 사회복지의 가치에 맞냐, 그런 이제 고민을 1년 이상 해요. 이게 지금 몇 년치를 한 판에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갈등이 좀 심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했어요. 제가 60번 했다 그랬죠? 60번. 이거 60번 했다 그랬죠? 할 땐 각계격파. 직업재활시설 원장님 100명 모아놓고 설명. 이렇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원장님들 모아놓고 저 하자는 대로 해라. 지금보다 100번 좋아진다. 네.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내려놓겠다. 진짜로. 그래서 설득해서 4만으로 가요. 4만으로. 그래서 그러면 100번 좋아졌나? 100번 좋아졌죠. 3년 동안 원장님, 관장님 급여가 한 1,300만 원쯤 올랐어요. 3년 동안. 지난 한 해,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좋아졌죠? 별로 금액이 안 커요. 그래서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반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경력에 따른 이제 부장사무국장 얘기가 또 나요. 왜냐면 2급 테이블을 써야 되잖아요. 부장사무국장은. 그죠? 6급 공무원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6급은 아까 몇 년이라고 했어요? 평균 근속 연수가 22년. 우리는 13년이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13년을 기준으로 13년이 안 되면 상급 테이블을 쓰고 13년이 넘으면 2급 테이블을 쓰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 경력과 관련돼서는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경력이 낮으면 당연히 낮은 임금을 받아야죠. 그죠? 경력이 많으면 당연히 높은 임금을 받아야죠. 다만 갈등이 된 건 직원 수를 가지고 구분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문제제기가 많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예요. 그 연구의 결과. 그래서 공무원 5, 6, 7, 8, 9급하고 비교하는데 1, 2, 3급. 관장이 1급에도 있고 2급에도 있고 3급에도 있죠. 원장도 1급에도 있고 2급에도 있고 3급에도 있어요. 사무국장 부장도 2급에도 있고 3급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사자 규모하고 경력으로 구분을 했다.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현장에서 합의 안 하고 합의 못 하고 경력만 가지고 해야 된다. 가치 논쟁했으면 공무원 아저씨가 덥석 받으셨겠어요?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절대 안 받았죠. 우리의 현재 문제는 뭐냐면 그룹홈, 한 명 있는 그룹홈이 문제가 아니라 2명 있는 사회복지 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직원이 3명밖에 안 되는 3명밖에 안 된다는 표현을 이해하세요. 네. 직원이 3명밖에 안 되는 4명밖에 안 되는 5명밖에 안 되는 그 70%가 넘는 시설의 원장, 관장, 센터장을 전부 5급 공무원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쵸? 받겠어요? 안 받지? 서울의 시설이 1000개인데 1000명의 5급 공무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서울시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대가 있었던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은 가끔 질의를 하세요. 니네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도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가 있는 게임은 설득이 되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그죠? 덮어버리죠. 안 덮어요? 덮어요, 그냥. 다음에 하자, 그러고. 돈이 많이 든다고 시장님한테 가져가면 시장님이 오케이 하시겠어요? 이거는 내년에 하자, 이러고. 덮지. 시장이나 국장 입장에서, 얘네도 돈 조금만 써도 뭔가 될 것 같다, 이래야 하죠. 안 그래요? 열심히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공무원 아저씨들이 동의하지 않는 힘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이세요. 요즘 공무원들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안을 갖고 들어가야 받으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설정 기준을 해서 썼어요. 작년부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2013년, 14년, 15년, 16년에 안 올려요. 그런데 관장님의 급여는 7.52% 올려요. 임금 총액에. 2급은 6%, 3급은 5%, 4급은 3%, 5급은 2.8%. 왜 이래요? 아까 보셨죠? 하위직은 이미 97%야. 상위직은 8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상위직 중심으로 임금 인상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건 상위직이 많아요? 하위직이 많아요? 직원 수가? 상위직은 올려줘봐야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돈을 올리는데 거주시설은 더 올려야 돼요? 적게 올려야 돼요? 거주시설은 더 올려야 돼요. 대박 났죠? 임금비 총액의 9.5%를 올려요. 2014년도에. 얼마 올랐겠어요? 아까 얼마 나왔어요? 임금 총액 4천만원? 9.57% 올리니까 얼마? 400만원. 그렇게 3년을 올린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집 맨 위에 보면 올해 것도 있어요. 또 올해는 8.4%씩 올랐어요. 이런 방식으로 차등적으로 이제 올렸다. 이런 거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비교직급 설정과 관련해서 차등적인 비교직급을 이제 제시하고 공무원 95% 달성을 위해서 전체 평균 인상률을 4.01% 가져가야 된다. 공무원 급여체계, 승진체계, 경력 기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설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단계적인 급여체계 단일화를 추진함에 있어 근무경력 인정, 자격기준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용시설과 거주시설 급여체계 단일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결론을 이제 내면서 처음으로 서울시의 공식 보고서에 단일임금 체계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요. 그러면서 제언을 해요. 기본 로드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서울 예산으로 해결하지 않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앙정부 사업인 지역자원센터 등의 국고 매칭 시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분리해서
항목별 예산을 줘야 된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과 뭐 행정의 논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본인이 그림을 하나 그려요. 이 그림이 이제 그래서 2016년 내년에 가면 모든 직위 공무원의 95% 이상 달성, 급여 체계 단일화 완성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 모든 직위의 95%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관장 원장님 급여를 한 20% 올려줘야 돼요. 그거 가능하겠어요? 욕만 먹죠. 그죠? 불가능해요. 대신 단일임금 체계, 급여 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는 이제 하고 싶어요. 150억 좀 들겠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놨더니. 근데 서울시가 매년 100억 정도는 자연 상승분으로 그냥 올려줘요. 서울시 임금의 전체 총액이 3,100억이에요. 1% 올리는데 31억 벌어요. 그래서 3.5% 보통 올리면 100억. 근데 단일임금 체계 하려면 거주시설 원장님, 부장님, 사무국장님 급여를 이용시설로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용시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도 조금만 올려줘야지.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의 근무 수당을 현재 서울은 이용시설을 10시간을 보조금으로 줘요. 근데 그걸 20시간까지 올리는데 60억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제 160억 정도 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순성 박사의 네, 연구. 여기서부터 이제 제 얘기예요. 뭐 질문 있으시면 저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구가 형편없다 이러시는 분은 한 말씀 하는 거죠. 연구비가 들 게 없죠. 복지재단에 줬는데 뭐 연구비가 왜 들어요? 그냥 해라 그러면 하는 거죠.